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김옥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한때 저는 자식들과 손주들로 가득한 행복한 가정의 중심이었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요. 우리 집은 늘 시끌벅적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 TV에서 나오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뒤섞여 정겨운 소음을 만들어냈어요. 특히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들 둘과 딸 하나, 그리고 그 자식들이 낳은 5명의 손주들까지. 아침부터 분주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에 갖은 반찬, 특별히 손주들이 좋아하는 불고기까지.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딸이 와서 도와주곤 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쉬어. 엄마가 하는 게 더 빨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딸과 함께 부엌에서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들이었어요. 큰 아들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작은 아들은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딸은 새로 시작한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손주들은 서로 장난치며 깔깔 웃었고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식사가 끝나면 을에 다 같이 산책을 나갔어요. 근처 공원을 거닐면서 사계절의 변화를 느꼈어요. 봄에는 꽃 구경을,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걸었고, 겨울에는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겼어요. 그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특별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를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즐거워했어요. 공기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때로는 그저 무릎에 앉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손주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며 이야기하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어요. 큰 아들이 엄마, 이번 주는 일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전화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바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그러다 작은 아들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매주 오기는 힘들어졌어요. 딸도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바빠졌고요. 어느새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다들 자기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위안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점점 집이 조용해지고 텅 비어가는 걸 느끼며 마음이 아팠어요. 주말마다 끓이던 된장찌개의 양이 줄어들고 TV 소리만이 집 안을 채우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가족의 모습이 변해갔어요. 그 변화의 시작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게 아쉬워요. 하지만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지금도 힘을 내고 있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 인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큰 아들의 전화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곁에서 저를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도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지 몰라요. 남편이 떠난 후 집은 너무나 적막했어요. 늘 켜져 있던 TV도 신문을 넘기는 소리도 사라졌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밤이었어요. 옆자리에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식들은 제가 걱정된다며 자주 찾아왔어요. 큰 아들은 일주일에 2번씩 들러 장을 받아주었고, 작은 아들은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었어요. 딸은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제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레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난 여기가 좋아. 너희 아버지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야. 그렇게 저는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보름에 한 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다들 자신의 삶이 바빠진 거예요. 큰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서 해외 출장이 잦아졌고, 작은 아들은 이사를 가면서 거리가 멀어졌어요. 딸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해는 갔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들이 어머니 식사 한번 같이 해요. 라고 연락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 건강 때문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무릎이 안 좋아져서 걷는 게 힘들어졌어요. 멀리 나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면 의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것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는 것도 그냥 참았어요. 하지만 점점 상태가 나빠지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엄청난 통증이 왔어요. 그날부터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졌어요. 병원에 가보니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무리하지 마시고 되도록 집에서 쉬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마다 하던 동네 한 바퀴 산책도 못하게 됐고, 시장에 가는 것도 큰일이 되었죠. 버스를 타는 것도 힘들어져서 병원에 갈 때마다 택시를 불러야 했어요. 자식들이 찾아와 외식하자고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내 발걸음 때문에 모두를 지치게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한 번은 무리해서 나갔다가 식당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놀라서 부축해 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약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나아지는 건 미미했어요. 오히려 약 부작용으로 속이 쓰리고 어지러운 날도 많았어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등산하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어요. 예전에는 저도 산에 다니고 운동을 즐겼는데 지금은 그저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힘든 건 손주들과 놀아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공원에 데리고 가서 그네도 밀어주고 술래잡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우리랑 놀아요.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점점 자식들의 초대를 거절하게 됐어요. 난 괜찮아. 너희끼리 가서 맛있는 거 먹어.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내 몸 때문에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예전에 건강했던 때가 그리워요. 남편과 함께 등산 다니던 때, 아이들을 업고 뛰어다니던 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곤 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 힘을 내요. 오늘은 조금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비록 멀리 가진 못해도 집 앞 텃밭에 나가 꽃과 채소를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직 건강할 때 가족들과 많이 돌아다니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세요. 그 추억들이 나중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비싼 식당에 가면 자식들이 돈을 쓰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사겠다고 해도 자식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돈으로 살림을 꾸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매달 나오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애를 먹었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절약하며 살았어요. 반찬을 만들 때도 조금씩 아껴 먹었고, 옷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지 않았어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겨울에도 내복을 껴입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식사하러 가자고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어요. 오랜만에 자식들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쓰는 돈보다 비싼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내가 살게 라고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자식들에게 한턱 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인데 이제는 그들에게 밥 한 끼 사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그래서 점점 자식들의 제안을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난 집에서 먹을래. 라고 말하곤 했어요. 자식들은 어머니 왜 그러세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라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던 거예요. 가끔 TV에서 맛집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내가 무슨 팔자로 저런 데를 가 하고 체념했어요. 그런 비싼 음식을 먹는 건 이제 제게는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큰 상을 차리고 자식들,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줬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명절에도 난 괜찮으니 너희끼리 지내 라고 말했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자식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도 어색해졌고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제 마음속에는 자꾸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진 것 같아 기쁘기도 했어요. 내가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그들의 돈을 쓰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이 들어 초라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며느리들 앞에서 위축되는 게 싫었어요. 젊었을 때는 제가 우리 집안의 중심이었어요. 명절이면 큰 상을 차리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완벽하게 했어요. 그때는 며느리들도 저를 보고 배우겠다며 따랐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손이 떨려서 그릇 하나 들기도 힘들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그 소리에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청력도 많이 나빠져서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어요.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데 저만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어머니, 이 얘기 들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저 웃기만 했어요. 전혀 못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옷차림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며느리들은 늘 예쁘게 차려입고 오는데 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으니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큰 며느리가 선물로 옷을 사왔는데 그걸 입으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손주들 이름을 가끔 헷갈려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들이 안타까운 듯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저 사람 이제 정신이 흐려지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문제예요. 자주 가야 해서 식사 중에도 여러 번 일어나야 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요.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러워요. 말할 때도 조심스러워요.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면 며느리들이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눈치예요. 그럴 때마다 아, 나는 이제 구시대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들 앞에서도 위축돼요. 예전에는 제가 동화책도 읽어주고 놀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고 아이들도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늙었어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을 만나는 걸 피하게 됐어요. 전화로 어머니, 오세요. 라고 해도 난 괜찮아, 너희끼리 지내 라고 말하곤 해요. 실은 가고 싶지만 그 자리에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운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거울 보는 것도 피해요.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를 볼 때마다 우울해지거든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젊고 활기찼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또 저는 자식들의 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됐어요. 다들 바쁜데 나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 같아 미안했어요.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큰 아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항상 바빴고 작은 아들은 사업을 하느라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딸은 아이 둘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느라 정신없어 보였어요. 그런 자식들이 저를 위해 시간을 내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 번은 큰 아들이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제 병원 진료에 동행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들아, 회의가 더 중요하지. 나는 혼자 갈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진료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다녀왔어요. 작은 아들 가족과 식사 약속이 있던 날,
갑자기 사업 관련 미팅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들은 미팅을 미루겠다고 했지만 제가 먼저 아니야, 사업이 중요하지. 우리는 다음에 만나면 돼. 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보고 싶었는데. 딸이 제 생일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끼리 먹어. 나는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실은 그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케이크 하나 사서 초를 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절했어요. 괜찮아, 너희끼리 먹어. 나는 집에서 먹을 거 있어. 라고 말하곤 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한숨이 나왔지만 그게 모두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연락할 때마다 저는 항상 난 잘 지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는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지만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앓은 적이 있어요. 딸이 전화해서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걱정했지만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라고 둘러댔어요. 명절에도 너희끼리 지내. 나는 친구들이랑 보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요. 자식들이 저 때문에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손주들 운동회나 발표회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가면 너희가 신경 쓰일 것 같아. 다음에 사진으로 보여줘.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는 달랐어요. 특히 큰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 큰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퓨전 레스토랑에 가보려고 해요. 어머니도 함께 가시죠.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퓨전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아들아, 난 그런 곳 안 가도 돼. 너희끼리 다녀와. 라고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자는데.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난 그런 이상한 음식 못 먹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우리 음식이 좋아. 그 말에 아들이 조금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한번 맛보지도 않고 왜 그러세요? 요즘은 그런 음식도 맛있게 만든다고요.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싫어. 난 그런 서양 음식 싫어. 너희나 가서 먹어.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뭐? 내가 고집쟁이라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난 평생 우리 음식만 먹고 살았어.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야? 아들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즘 세상을 모르시는 거예요. 음식도 세상도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도 좀 변하셔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 난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너희가 부끄러워할 만큼 구시대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집에나 처박혀 있으라는 거지. 아들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됐어. 너희끼리 실컷 먹고 즐겨. 난 관심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과 이렇게 다투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음식 취향 차이로 시작된 일인데 어느새 세대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번져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어쩌면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식당으로 모시고 갈게요. 그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것들이 두렵고 낯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대로 계속 변화를 거부하다가는 정말로 자식들과 멀어질 것 같아 겁이 났어요. 그렇게 아들과의 갈등 이후로 몇 주가 지났어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제 건강도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고 기침도 잦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이렇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건 좀 심각하구나 싶었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구급차도 부르지 못했어요. 간신히 전화기를 손에 쥐고 옆집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씨,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어? 다행히 옆집 할머니가 빨리 와주셔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심전도를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결국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에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제서야 무서워졌어요.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의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어머니,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너희 걱정할까봐 그랬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따뜻한 품에 안겨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입원실로 옮겨지고 나서야 다른 자식들도 하나둘 병원으로 와주었어요. 다들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많이 야위셨네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건강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고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병원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건강도 가족과의 관계도 모두 제가 소홀히 했던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걱정 끼치기 싫어서 모든 걸 혼자 참아왔던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네요. 밤이 되자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옆 침대에 할머니가 코를 골아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어요. 자식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제가 혼자 고집 부리며 멀어져 갔던 시간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에게 더 마음을 열고
제 진심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건강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실의 어둠 속에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 가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이 밝아오면 자식들에게 제 진심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모두 다요. 입원 후 며칠이 지났어요.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 감돌았어요. 하지만 점차 그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생각만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작은 아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서운하게 해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의 벽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괜찮아. 다 엄마가 잘못했어. 너희에게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러 갈 때마다 거절하셔서 많이 속상했어요. 저희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작은 며느리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취향에 맞추지 못해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올게요. 자식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퇴원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오기로 했고, 명절에는 모두 모여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큰 아들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번 기회에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자식들의 진심 어린 권유에 조금씩 마음이 기울었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의 건강을 더 챙겨드릴게요. 정기 검진도 함께 가고 운동도 같이 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의사 선생님께서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서로 의견을 모아 제가 퇴원 후 회복하는 동안 돌아가며 돌봐주기로 했어요. 퇴원하는 날, 온 가족이 모여 저를 맞이했어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이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퇴원 후, 저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약속대로 자주 찾아와 주었고, 저도 조금씩 그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 시니어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대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시니어 센터에 처음 갔을 때는 낯설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만난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첫날, 저는 원예 수업에 참여했어요. 작은 화분에 꽃을 심으며 느낀 흙의 감촉이 좋았어요. 집에 가져와 창가에 놓았는데 그 꽃을 보며 웃음 짓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다음 주에는 서예 수업을 들었어요. 붓을 잡고 천천히 글자를 쓰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예 선생님께서 제 글씨를 보시더니 소질이 있으시네요. 라고 하셨을 때 가슴이 뿌듯했어요. 점점 센터에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했어요. 나이 들어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만큼의 지혜와 경험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은 요리 수업에 참여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지만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손주들을 위해 특별한 간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에 손주들이 왔을 때 직접 만든 쿠키를 대접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심은 꽃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서예 연습을 하고 저녁에는 다음 요리 수업을 위한 레시피를 찾아보곤 했어요. 자식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딸이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요즘 정말 재미있어. 늙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을 방문해 말동무도 해드리고 작은 공연도 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의지하던 제 모습은 어느새 사라졌어요. 대신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물론 여전히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도 참 의미 있게 살았구나. 이제 저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니까요. 나이 든다는 건 결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그 속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니어 센터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저는 손주들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할머니로서만 그들을 대했다면 이제는 각자의 개성을 가진 소중한 인격체로 보게 되었어요. 큰 손주 민서가 방문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민서야, 요즘 뭐하고 지내니? 민서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 우리가 함께 재활용품으로 뭔가 만들어 볼까요? 민서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우리는 함께 플라스틱 병으로 화분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손주의 창의력과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작은 손주 지우는 요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시니어 센터에서 배운 쿠키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더니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할머니가 이런 것도 하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점점 손주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요리도 하고 서예도 배우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제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손주들이 제 생일 파티를 준비해줬어요. 손수 만든 케이크와 카드를 보며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우리가 많이 사랑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편 시니어 센터에서의 활동 중 뜻밖의 재회가 있었어요. 50년 전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 영숙이를 만난 거예요. 서로를 알아보고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옥순아, 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영숙이의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인생, 기쁨과 슬픔, 후회와 감사,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영숙이는 제게 말했어요. 옥순아, 우리 참 복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오래 살아서 손주들 얼굴도 보고 옛 친구도 다시 만나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고향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변해버린 마을을 보며 추억을 나누었어요. 어릴 적 뛰어놀던 냇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세월의 무게도 잠시 잊은 것 같았어요. 영숙이와의 재회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지만 진정한 인연은 언젠가 다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고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소통하게 되었어요. 큰 아들이 어느 날 퇴근 후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승낙했어요. 우리는 동네 작은 식당에 갔어요.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아들아, 나도 미안해. 너희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내 고집만 부렸던 것 같아.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의 회사 생활, 손주들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요. 작은 아들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동안 작은 아들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제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딸은 요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뭘 더 알려줄 게 있나 싶었지만 함께 요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딸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육아의 고충 등을 들으며 제가 미처 몰랐던 딸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큰 며느리가 제 건강식 레시피를 물어봤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알려주었어요. 작은 며느리는 제가 시니어 센터에서 배운 원예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은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엄마, 얼굴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60대 같아요. 딸이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너희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 행복해.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큰 아들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 여행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모두가 동의했고,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 중에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오해와 서운함을 털어놓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 눈물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다는 것을.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더 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매주 일요일이 기다려져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느껴져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제 경험과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뭘 알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손녀 민서가 학교 친구와 다투고 힘들어할 때였어요. 저는 민서에게 말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꽃을 가꾸는 것과 같아.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봐야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야. 며칠 후 민서가 와서 말하더군요. 할머니, 친구와 화해했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정성껏 대하니까 관계가 좋아졌어요. 작은 아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어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제가 살아온 인생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인생은 길어. 지금 힘들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나도 너 나이 때 많이 힘들었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며느리가 육아로 지쳐 있을 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옛날 민간요법들을 알려주었어요. 보리차로 아기 열 내리는 법, 배앓이 할 때 다스리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더니 며느리가 무척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도움이 됐어요. 역시 경험이 중요하네요. 이웃집 젊은 부부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부부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완벽할 순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해 했어요. 시니어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에게도 제 경험이 도움이 되곤 했어요. 건강관리법, 집안 정리 팁, 심지어는 옛날 김치 담그는 비법까지.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들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정보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동네 공원에서 우울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은퇴 후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제가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활기를 되찾은 경험을 들려드렸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제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마다 저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산 게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모든 상황에 제 경험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제가 모르는 새로운 문제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겸손히 배우려고 노력해요. 젊은 세대의 지식과 경험도 존중하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우리의 진정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도 잃지 마세요. 그렇게 서로 배우고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 아닐까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제 나이 80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변함없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많이 달라졌답니다. 요즘 저는 자주 옛 앨범을 들춰봐요. 젊은 시절의 사진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최근의 가족 사진들. 이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제 인생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요. 때로는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때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후회조차도 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생과 화해를 했어요. 젊은 시절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일로 20년 넘게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에 우리 남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요.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며느리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얘들아, 예전에 내가 많이 부족했어. 용서해 주렴. 이렇게 말하니 며느리들은 오히려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손주들과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어요. 그들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실수와 후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들까지. 손주들은 진지하게 듣고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뭉클해져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해요. 살아있음에 대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음에 대해, 그리고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 대해 감사드리죠. 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으로의 시간을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고 해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우리 모두 이 넓은 우주의 작은 존재일 뿐이구나. 그럴 때면 일상의 작은 갈등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길기도 해요. 그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혹시 풀지 못한 갈등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평화로운 노년의 안녕하세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77세 할머니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젊은 시절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두 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어요. 우리의 삶은 평화롭고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15년 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제 인생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1960년대 후반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에 빠졌어요. 그때 저는 20살의 꽃다운 나이였고 남편은 25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느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주었고 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집을 마련하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힘든 날도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어요. 그 작은 생명체를 안고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거든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우리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어요.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어요. 남편은 항상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동감했고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할까요?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60대 초반에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폐암 말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남편과 함께 병마와 싸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순아,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라고 말하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남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집은 텅 빈 듯 느껴졌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저와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빈자리가 가슴을 아프게 해요.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남편과 함께 봤던 프로그램이 나오면 리모컨을 내려놓고 울곤 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해 한밤중에 일어나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들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그들도 자신의 가정과 일에 바빴어요. 큰 아들은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이 잦았고 작은 아들은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바쁜 삶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주말이면 혼자 공원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걷던 그 길을 혼자 걸으니 더욱 쓸쓸했어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노부부의 모습을 보면 부러운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작은 새 한 마리가 제 앞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 새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 새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을까? 그 순간 남편과의 추억을 가슴에 묻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한켠에 있던 남편의 사진을 정리했어요. 사진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걸었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지만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며 이제는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 가서 재무 상담을 받고 소박하게나마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못 읽었던 책들을 읽으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 돋보기를 사서 썼지만 그것조차도 즐거웠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수업에 나가 몸을 움직이니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서 만난 또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힘이 되어 주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열심히 살고 싶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첫째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제 앞길을 찾아가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곧 그 기쁨은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가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중요한 계약이라 돈이 좀 필요해. 아들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돈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자주 찾아왔어요.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직접 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야. 조금만 도와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첫째 아들은 항상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엄마, 이번엔 확실해. 곧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의 말을 들으면 잠시 희망이 생겼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어요. 한 번, 두 번. 실패가 거듭될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괜찮아. 이번엔 잘 안 됐지만 다음엔 꼭 성공할 거야.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과연 우리 아들이 언제쯤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때로는 제가 아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 건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동네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도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났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얻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이번에 실패했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말하며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옛날 앨범을 뒤적이다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게 됐어요.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순수한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보다 자식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며 제 자신을 달랬어요. 그래도 이대로 계속 아들을 도와주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남편에게 속삭여봤어요. 여보, 우리 아들 어떡하면 좋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둘째 아들도 제게 큰 걱정거리였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처음에는 새 살림을 차리느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달도 생활비가 부족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부끄러움과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둘째가 안정적인 직장을 찾길 바랐어요. 얘야, 이번에는 꼭 좋은 회사에 취직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며 격려했죠. 하지만 그는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어요. 엄마, 이번에도 안 됐어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교차했어요. 둘째는 직장을 구해도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회사 분위기가 안 맞아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가 저에게 돈을 요구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대로 계속 도와주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 사람이 또 직장을 그만뒀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뾰족한 수가 없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끔은 첫째와 둘째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둘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모습이 달랐어요. 첫째는 열심히 노력하다 실패하는 반면 둘째는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요즘 자식들은 왜 이렇게 의존적인 거야?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도 더 단호하게 대처했겠죠.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을 보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번에는 꼭 열심히 해봐. 너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이렇게 말하며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과연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두 아들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어요. 이 마음의 갈등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차를 사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하다더니 갑자기 차라니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 주려면 차가 꼭 필요해요. 남편 출퇴근할 때도 편할 것 같고요. 그 말을 들으니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차가 필요할까? 지금 형편에 차를 살 여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았어. 그럼 이번만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연신 고맙다며 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잘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둘째 아들 집에 갔어요. 새 차가 있길 기대했는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차는 샀니? 물어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결국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차를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돈은 아들의 사업에 투자됐더라고요. 엄마, 저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들의 말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새 사업은 또 실패로 끝났고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도 제때 내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밤에 혼자 앉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무 쉽게 돈을 줘서 그런 걸까? 아니면 애초에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요즘 자식들은 부모 등골 빼먹는 재주만 늘었어.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매일 밤 이 생각으로 잠들곤 했어요. 하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을 어느 날이었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당에 들릴 때쯤 첫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 애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직감했어요. 또 돈 때문에 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 프로젝트는 확실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번이나 그 말을 들었던가요? 아들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이번엔 정말 큰 회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어. 성공하면 그동안 빌린 돈 다 갚을 수 있어. 그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현실을 직시하게 됐죠. 이미 그가 여러 번 실패한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말하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제 그만 도와줘야 해라는 생각과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라는 생각이 싸웠습니다. 결국 모정이 이성을 이겼어요. 알았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하며 통장을 꺼냈습니다. 돈을 건네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이번엔 꼭 성공하길 바란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이 지나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계약이 성사됐어. 이제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제 길을 찾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엄마, 회사가 파산했어. 계약금도 다 날아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그 돈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들은 연락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밤에 혼자 앉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쉽게 돈을 줘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놨더니 다들 한숨만 쉬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도 제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어요. 겨울이 다가올 무렵이었어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 아이의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 또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둘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더 싼 집으로 이사해야 해요. 지금 집은 너무 비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들 생각이 먼저 났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제가 물었죠. 둘째는 고개를 숙이며 금액을 말했어요. 3천만 원이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손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돈을 주기로 했어요. 이사 가서 잘 살아. 손주들 학교는 어떡할 거니? 걱정되는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봤죠. 둘째는 걱정 마세요, 엄마. 다 알아봤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며칠 후 둘째네 집에 갔어요. 이사 준비는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안 분위기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얘들아, 이사는 언제 가기로 했니? 제가 물었죠. 둘째와 며느리는 서로 눈치만 보더니 결국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이사를 가기는커녕 둘째가 주식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번에 좋은 정보를 얻어서 금방 돈을 불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둘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결국 그 돈은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둘째는 연신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는 것도 미안해졌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너무 쉽게 넘어간 걸까? 아니면 애초에 의심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한숨만 쉬더라고요. 세상이 험해져서 자식 믿기도 힘들어. 이런 말들을 듣고 있자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답은 없었어요. 이제는 자식들에게 돈을 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미워할 순 없었어요. 그저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또 봄이 오고 있었어요.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첫째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직감했어요. 또 뭔가 꾸미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대박이 날 거야.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말을 들었던가요? 아들은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한동안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겠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호해야 했어요. 엄마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로. 아들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어요. 아들아, 너가 열심히 하는 건 알아. 하지만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 말을 듣고 아들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찼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혼자 힘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엄마 이제 곧 성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업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아들이 찾아와 울면서 고백했어요. 엄마 다 잃었어. 어떡하면 좋지?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아팠지만 저는 참아야 했어요. 이제 네 힘으로 일어나야 해. 엄마가 계속 도와주는 건 너한테도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하며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의 등이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아니면 이게 정말 우리 아들을 위한 길일까? 이런 생각들로 잠을 설쳤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대부분 제 결정을 지지해 주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어. 이젠 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때야. 이런 말들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도 밤마다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게 옳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어요. 낙엽이 쌓이기 시작할 때 둘째 아들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 아이의 얼굴이 창백한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둘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큰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900만 원이요. 둘째가 말한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아들의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했죠.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밤새 고민하다 결국 제가 아끼던 보석들을 팔아 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둘째에게 건넸습니다. 얘야, 건강이 최고야. 꼭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빨리 나아라. 며칠 후 둘째의 소식이 궁금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둘째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모르셨어요. 며칠 전에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갔다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둘째는 그 돈으로 친구들과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떠난 거였어요. 병원비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한 달 후 둘째가 돌아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닌 분노와 실망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그만해라. 너 왜 이렇게 됐니?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엄마는 이제 너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째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전화도 방문도 하지 않게 되었죠.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놨더니 다들 한숨만 쉬더라고요. 세상이 변해서 자식들도 달라졌나 봐. 이런 말들을 들으며 서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왔어요. 세월이 흘러 겨울로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 첫째 아들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무거워졌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중요해. 조금만 도와주면. 첫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이제 그만하자. 너희는 이제 성인이야.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첫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엄마, 왜 이래? 우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첫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엔 단호해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이렇게 다 써버리면 어떡하니? 이제 그만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야. 제 말에 첫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게 그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과의 관계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첫째는 제 결정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원망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둘째도 비슷했어요. 엄마,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며 화를 냈죠. 그들은 점점 저와의 연락을 끊고 자신들의 삶에만 몰두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아들들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떡국을 끓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길이라고 믿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위로했어요. 잘한 거야. 언젠가는 네 마음을 알아줄 거야. 하지만 그 말도 제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밤마다 자식들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야. 이게 너희를 위한 거란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잠들곤 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첫째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많이 힘들어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네 남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렴. 둘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직장을 잃고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명절이나 생일에도 자식들의 연락을 받지 못해요. 가끔 길에서 손주들을 마주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도 이게 그들을 위한 길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어요. 봄이 다시 찾아올 무렵이었어요.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때 동네에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10살배기 소년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하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자식을 키운 엄마였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결심을 하고 은행에 갔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임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니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결국 모든 재산을 인출해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를 꼭 살려주세요. 제 말에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 순간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달라졌어요. 이웃들의 어려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조금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할머니의 약값을 내드리고 건너편 아저씨의 수술비를 보태드렸어요.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풍성해졌어요. 어느 날 동네 주민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의 천사세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졌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재산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게 아쉬웠죠. 결국 제 전 재산을 기부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돈을 건넬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쓰네요. 당신도 좋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제게 남은 건 작은 방 하나뿐이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 자식들 생각이나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위로해 줍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아요. 돈은 없어도 행복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웃들을 돕고 싶어요. 그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첫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반가운 마음도 잠시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엄마, 지금 뭐해? 내가 지금 갈게.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후 현관문이 열리고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첫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이야?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그렇단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첫째 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첫째 아들은 저를 원망하며 말을 쏟아냈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며느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왜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얘들아, 나도 너희가 힘든 걸 알아. 하지만 그 아이의 생명이 위험했단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냥 볼 수가 없었어. 첫째가 소리쳤어요. 그래도 우리한테 상의라도 했어야지. 며느리도 난리였어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앞으로 어머니 노후는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 노후는 걱정하지 마. 난 이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거야. 그게 나의 행복이란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동안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해서 이러는 거야? 첫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이건 너희와는 상관없어. 엄마의 선택이야. 제 말에 그들은 더욱 화를 냈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들 학비는요? 이제 어떡해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아이는 살 기회조차 없었단다. 제 말에 그들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들이 돌아가고 난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첫째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며 매일 밤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봄이 오고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제 전 재산을 기부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봐요. 예전에는 못 봤던 아름다운 풍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새들의 지저귐, 살랑이는 바람, 이웃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제게는 큰 행복이 되었어요.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제가 도움을 준 이웃들을 만나게 돼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어요. 추운 겨울밤, 난방비가 부족해 떨 때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도운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납니다. 남편이 떠난 뒤의 외로움과 슬픔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고통을 극복하고 나니 더 넓은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옛 친구들이 찾아와요.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아니야, 난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다가 점점 제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자식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들도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해요. 나이 들어 새롭게 배우는 즐거움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물론 건강에도 신경 써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가벼운 체조도 해요. 건강해야 더 오래 이웃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남편에게 말을 걸어요. 여보, 우리가 모은 돈 잘 썼지요?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야. 그러면 어디선가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없어졌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어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웃들을 돕고 싶어요. 그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이자 행복의 원천입니다. 이제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첫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설렜어요. 엄마, 잠시 시간 있어? 내가 찾아갈게. 아들의 말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얼마 후 현관문이 열리고 첫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못 봤던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첫째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엄마도 너를 이해해. 우리 둘 다 눈물을 흘렸죠. 그날 이후로 첫째와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는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제 건강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둘째 아들도 찾아왔어요. 엄마의 결정을 존경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저도 주변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제는 저도 조금씩 남을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아들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더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돈 때문에 다투곤 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죠. 아들들은 제가 이웃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봉사활동에 함께 가기도 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살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의 삶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어려웠던 시절, 서로 오해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웃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없지만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려요.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당신도 기뻐하겠지? 그러면 어디선가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행복하고 이웃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껴요. 제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자 부자라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깊은 외로움과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찾을 수 있어요.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주변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친구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남편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 한 번,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도움 한 번,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모든 재산을 기부했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서로를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돈이나 명예는 잠시뿐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기억은 영원히 남아요. 저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걷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는 항상 감사와 사랑이 가득하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망설였고 자식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 자식들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제 선택을 이해하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들이 자립심과 책임감을 갖게 된 것을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여러분도 자식들을 너무 과보호하지 마세요. 그들이 스스로 서게 하세요. 때로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것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듯 지금 제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들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선물이랍니다.